예,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영강 대우건설 하우스노미스트님 모시고 연구원님이시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 우리 대우건설, 소속된 대우건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보고서 쓰세요? 이제 저야 10년째인데요. 전국에 240여 개 시군구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역을 꼽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2년간 어느 지역이 분양 시장이 잘 될지 이런 걸 집어내는 보고서 외에 그런 거예요. 경기가 꺾이다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 때나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꺾이다 보니까 분양이 언제 4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초기 분양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 예정지가 있으면 이 지역의 지금 심리 사이클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면 인근 단지들이 있잖아요. 분양 인근 단지들의 그 매수 심리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지, 저점을 찍었는지,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분양 타이밍을 좀 잡는 일에 또 새로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은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진짜? 13대책 이후에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그 반등하는 거래는 나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네. 뒤에 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네. 2009년 때 잠깐 반등하더니 그 뒤에 10, 11, 12, 13 맞아요. 계속 그냥 네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급매가 해소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이후에 이제 따라붙는 거래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화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여전한데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서울은 연초에 이제 둔촌 주공이 가장 큰 리스크였고, 이게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미분양이 4,000세대 한 약 5,000세대가 미분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비 당첨에서 5984 같이 주력 평형은 다 팔렸고, 선착순에서 그렇게 욕을 먹던 그렇죠. 3, 3 이런 거 사고 네. 다이 네. 이게 다 팔렸어요. 네. 장의자의도 정규 계약 때 얼마 안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완판 현수막을 걸어놨고, 그리고 이제 서울뿐 아니라 철산 자의도 처음에는 이제 처형률도 안 좋았어요. 미달되고 그랬는데 대기표에 피가 붙어서 이걸 왜 사지? 라고 했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서울뿐 아니라 광명, 그리고 지금 영등포에도 지금 처형률이 높았죠. 네. 이런 이런 상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9년과 달리 정보의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요. 2009년 그때는 여러분 그 호갱노노나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2009년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KT가 이제 아이폰 처음 나올 때 그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 정보 속도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렇지, 지금 엄청 빠르긴 합니다. 지금 실시간 이슈 단지가 뜨는 마당에 이게 정보 속도가 빠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장의 체감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체감 주기가 좀 빨라졌다. 예전에는 통계누리 이렇게 겨우 전문가들만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가 어디야 이렇게 들어가서 봤다면 지금 사방에 널린 게 뉴스고 유튜브고 어플이에요. 이게 상당히 정보 속도가 빠를수록 반영 속도는 비례해서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빨리 반영이 됐고, 둔촌이나 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팔고 있었으면은 네. 아주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2개월, 3개월 안에 팔리는 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빨리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2, 3개월. 우리 몇 년 전에 기억 보면은 불과 1, 2년,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청약은 이상한 계약이 아니면 다 무조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계약이 너무 강렬한 거죠. 그거를 잊으세요. 잊으실 필요가 있어요. 2019년, 17, 18, 19, 20, 21년 분양가 상한제로 모든 가격을 내렸던 이 시절은 정말 잊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지정계약 때 얼마 안 됐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히 조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거 빨리 잊어. 이거 비정상이고. 그게 비정상이다. 14, 15, 16년 때 좀 천천히 팔려서 6개월, 7개월 중공때까지 팔리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이게 지금 선착순이 1차, 2차, 3차도 가지 않았죠. 그냥 끝났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가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2010년에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그때도 강동구에서 탈이 났었어요. 뭐가 났어요? 그때 고래힐, 고래힐.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미분양이었는데. 대량 미분양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둔촌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많은 세대고 그때보다 가격이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렇죠. 분양가는 자체가 비싸죠. 레벨이 달라. 비싸요. 그리고 그때는 미분양이 소진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고래일 같은 경우. 수개월이 걸쳐서 팔리네 만에 해가지고 그게 2009년에 2010년 11년의 일이고, 지금 다르잖아요. 똑같은 지역이 아니죠. 하여튼
강동구라는 같은 지역 안에서 속도 차이가 다르다. 근데 이걸 여러분 기억을 못해요. 왜? 너무나 오래전에 기억을 못하겠지만 반드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사적인 부분들이 그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제 분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판매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다. 예측 수도권과 지방 나눠가지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려보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등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우리 전고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좀 멀어 보이는데 그 고점을 바로 회복하러 막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회복은 하지만 그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지, 먼저 서울 수도권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장을 얘기할 때 가격이랑 수급을 봐요. 두 가지 팩터인데 수도권은 가격이 중요하고요. 수도권은 가격이 중요하고 지방은 수급이 중요하다. 지방은 수급이 그냥 중요하다. 머리에 딱 이어야 공식인가요? 공식입니다. 네.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요.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실거래가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수도권이 1월에 실거래가가 뭐 하락했지만 7억 2천이고 지방 2억 8천이에요. 수도권이 지방보다 2배 더 비싸다. 더 비싸다라는 것은 떨어졌어도 비싸다라는 것은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는 거예요. 대출의 의존도가 크는데 결국에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다. 근데 올 초에 이제 어땠습니까? 오늘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도대체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중요했는데 최근에 좀 변수가 발생했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자본주의의 총아인 이 은행이 흔들리면서 뭐 도이체뱅크도 그렇고 비록 파월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지만 CME 페드워치 툴이 얘기하는 것은 올 하반기에 인하 확률이 물론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지만 시장의 무드는요 이제는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 같고 바닥은 확인했으나 바닥을 기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그냥 딱 머리에 담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 흘러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급등세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V자로 떨어지니까 V자로 치고 올라가는 장세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확인하면서 가는 그런 장세 가능성이 높느냐? 완만하죠. 왜냐면 약간 금리에 달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안정이 되고 했다고 이걸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은 그 희생을 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급진적으로 인하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년, 21년 완전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이제 점진적으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승폭에 있어서도 뭐 신축, A급지 신축과 뭐 이런 급지별로 상승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 사실은 이게 올해는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여 갔고요.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미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여기가 오르는 데구나, 여기는 좀 안 오르는 데구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도권은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바닥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세요?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지방은 좀 주요 지방 몇 개만 찍어주시면은 여기 사정은 좀 이렇고 여기 사정은 이렇다.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은 결국에는 뭐냐면 미분양 지표로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없는 데가 있어요. 지방에도. 그래요? 네. 분양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예리한 질문. 맞아요? 예리한 질문.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거의 없는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는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화정 아이파크 사태가 때문에 건설사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급을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 특히 창원. 경남 미분양 많아요. 거제나 이런 데 많은데 창원은 수급이 또 깨끗합니다. 500세대 정도. 근데 얘네 둘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 전망 CSI라고 있어요.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게 두 곳 다 지방에서 가장 높은 75포인트. 물론 100포인트가 기준인데 지금 상황에서 60포인트에서 75포인트까지 15포인트가 수개월에 뛴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들. 그렇군요. 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산다 발표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했죠. 뭐 수도권이 뭐 용인이냐 그렇게 됐지만 지방에 100만 평 이상의 부지가 선정된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창원의 방산 원자로, 그리고 광주의 첨단 미래 자동차. 이게 1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급이 좋고 심리가 살아나고 미래 일자리에 대한 어떤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 이런 쪽이 이제 유망하죠. 이 대구 세종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몇십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구는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세종은 지금 반등하는 거로 지표가 일단 찍혔더라고요. 네네.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거래 건수를 전수를 조사를 해보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분양이 없어요. 미분양은 원래 없었어요. 급락이 많았을 뿐이지 입주도 없어요. 근데 실거래량을 보면은 2월 들어서 572건인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20년 12월에
814건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2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와, 많이 그러니까 상당히 거래됐네. 100건, 200건 되던 게 572건이 2월에 실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어느 가격대는 거래가 비중이 늘어났냐? 그럼 5억, 6억대의 거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 신도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제 세종시의 인구 밀도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경기도가 예전에 분당,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 인구 밀도 수준에 다다랐어요. 네. 그럼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다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학군 위주로 갑니다. 그다음부터. 아, 왜냐면 일기 신도 여러분 기억나는 게 군포, 3번보다는 어때요? 분당, 그죠? 일산이죠. 여기가 좋은 게 이제 학군이에요, 학군. 근데 결국엔 세종에 어디 학군이 좋냐? 지금 이생활권이거든요. 이생활권에 상업용지가 제일 많고, 그렇게 결국엔 그렇게 해서 지금 5, 6억대의 거래 비중이 이생활권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이 생활거리 어디요? 청사 있는데요? 아니면 그렇죠. 정부 청사가 이제 일생활권 쪽에 있고 이생활권이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런 상권 부지. 세종시 중심 상권 부지가 바로 이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는 뭐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구는 이제 미분양이 전국의 최고 수준이죠. 근데 거래량은 좀 달라요. 역시 실거래량은 2월 기준에 1,600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1년 5월에 1,830건이었거든요. 그냥 대구가 완전 내리꽂습니다. 한 3,400건 거래되다가 예. 이게 올 2월에 1,600건,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갑자기 최고치가 확 늘어난 거예요. 서울과 대구 외의 지역의 대구의 매수 거래량이 작년 12월에 288건인데 이게 21년 12월 363건 이후에 1년 만에 또 최고치예요. 다시 말해서 거래량도 20개월 만에 최고치고 외부 매수세도 1년 만에 최고치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대구가 미분양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환류가 제가 빨리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환류가 되면서 선도 투자자들이 수성 달서 같은 1급지는 30% 빠지면 많이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격대는 신축 같은 경우에 수성 달서는 7억대고 구축 A급지 그것도 5억대 거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요즘 앱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양상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 미분양 해소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가격이 좀 더 올라와서 이제 똔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들이 이제 매물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키를 맞추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시장이 사이클이죠. 네. 예. 대구가 미분양이 사실은 대구 미분양 되게 유명했어요. 2010년에도 수도권보다 대구 미분양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때가 이제 왜냐면 전용 8호 초과. 그때는 분양가가 어떻게 했냐면 8호 이하보다 8호 초과를 한 30% 비싸게 책정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인구가 그 소형화 가구가 이제 작아지면서 핵가족화되면서 줄어들 때였는데 완전히 반대로 큰 거를 더 비싸게. 근데 이제 그런 양상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종과 대구 모두 이미 바닥은 찍었다. 그렇죠. 바닥은 찍었다. 네, 그리고 재고주택부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게 언제 그러면 언제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거는. 세종은요 572건 거래됐다고 했잖아요. 실거래가 한 800건 정도 이제 실거래가 거래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가격 생성세가 나타날 거고요. 대구는 뭐 당연히 뭐 미분양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 이게 되겠죠. 그렇군요.